아빠 벤츠 타고 엄마 BMW 타고 뭐 집에 일 도와주시는 분들 몇 분 있고 평평한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막 그냥 막 불타서 하늘도 다 완전 지옥불.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가보신 분이라면 진짜 살아생전에 한 번은 가보면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암스테르담. 진짜 거기는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제가 진짜 네덜란드 가서 놀랐고 배운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네덜란드에 제일 많은 게 뭐죠? 풍차요? 네? 튤립? 물이요?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죠? 삼다수? 어떤 물이죠? 운하. 맞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자전거가 엄청 많더라고요. 자전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멋진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에도 자전거 엄청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은 자전거 많이 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선운사, 고창에 선운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9월, 10월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선운사 미쳤어요. 단풍이 동굴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빨간색이요. 정말 불타버려요. 더 놀라운 거는 단풍 밑에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를 입으시고 이 잠바가 아줌마 잠바가 그냥 막 불타서 하늘도 타 아줌마도 타 막 완전 지옥불.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막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가 막 옷 같은 거 입고 막 그런 거 자전거 엄청 많이 탄단 말이에요. 막 사이클북 영어 써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네는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나갔을 때 한두 명 툭툭 있고요. 대부분 암스테르담 안에나 나라 안에서 자전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는데 이 자전거가 뭔지 제가 좀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디자인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지? 그리고 보니까 막 다리가 기니까 이게 뭐 자전거를 타도 막 폼이 나고 한국에도 이제 아저씨들이 카본 자전거라고 있어요. 카본. 들어봤어요? 카본 자전거라고 이제 보통 자전거 하나에 1,000만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카본이 엄청 가볍고 튼튼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제 자전거가 너무 소중하니까 장비가 넘어지잖아요. 일단 지 몸으로 땅을 받치고 그 위로 자전거를 떨어뜨려. 왜? 피부는 재송되지만 카본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빨이 중요하니까 장비. 근데 그 사람네 자전거를 딱 보니까 제가 보기엔 카본 자전거는 거의 없어요. 크레몰리라고 하거나 알루미늄이 많아요. 그냥 옛날에 쌀집 자전거. 너무 예쁜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디자인이 좋으려면 자전거는 되게 심플해야 되거든요. 애플 핸드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애플 초창기 나온 게 예뻐요? 지금이 예뻐요? 초창기가 예쁘죠. 여러분 다 삼성만 써요 지금? 애국자시네. 애플 안에 반도체 삼성 건데. 자, 애플 써보신 분 알아요. 애플 초창기 핸드폰 되게 예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디자인에 진짜 스티브 잡스가 살아나면 지금 다 잘랐을 거예요 지금. 근데 디자인이 되게 좋은 디자인일수록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전거들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눈여겨서 며칠을 딱 보니까 간단해요. 1번 기어가 없어요.
2번, 브레이크도 없어요. 이 자전거를 뭐라고 부르죠? 예? 예? 뭐라고 좀 크게 말해주면 안 돼요? 픽시 자전거라고 해요. 픽스가 고정된다는 거잖아요. 그 픽시 자전거라고 하는데 기아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냐면 밟는 게 없잖아요. 잡는 게. 그럼 자전거 페달링을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돌려요. 이게 이렇게 신기할 일인가요? 여러분 너무 우주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구에 있은 지 오래된 건데. 그리고 옛날 삼천리 자전거에는 기아가 없거든요. 그 쌀집 자전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아가 없었어요. 기아는 최근에 나온 건데 얘는 기아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라인들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자전거가 되게 예뻐요. 디자인이 심플하니. 근데 그 사람네는 되게 많이 그 자전거를 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저도 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방촌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해방촌 언덕, 남산 거기 언덕. 그래서 제가 픽시 자전거를 이제 하나를 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기아 3단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다르냐면 한국은 뭐가 있어요? 고저가 있어요. 그리고 해방촌은 완전 위에 있어요. 밑에서 그거 기아 3단으로 오다가 뒤져요. 그냥 쌀집이고 뭐고 그냥 다리가 그냥 뒤져요. 그러면 무거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올라오니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덜란드가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는 끝없는 평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또 막 시골집 안에는 마당 앞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되게 예쁘게. 그리고는 여기에 백조부터 청둥오리, 이름 모를 새들이 아침에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저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임자 없나? 그럼 이렇게 뭐 한국은 잡아먹는데 여기다 또 철창 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마당 앞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너무 예뻐요. 근데 끝없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네덜란드처럼 평평한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마 아빠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셨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거나 형제 중에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거나 부모가 다투거나.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강사님, 그래도 저는 비교적 네덜란드 같은 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전 인생에 별 그렇게 굴곡은 없어요. 그냥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뭐 어려서 아빠 벤츠 타고 엄마 BMW 타고 뭐 집에 일 도와주시는 분들 몇 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삼촌 하면서 학교 데려다 주고 뭐 그냥 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제가 너무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마이크 하나만 주실래요? 선생님은 정말로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대단히 큰 그건 아니었지만 무난한 집안에서 환경에서 자라신 거죠? 네, 부모님 공무원이시고 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살아보니까 사랑받고 자랐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말과 동그란 언어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러운데 약간 재수없는 느낌이 조금 드는. 아니 물론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난 잘 살아왔고 사랑받고 자랐다. 엄마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던 기억이 있다.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다투시진 않은 거예요? 아빠가 명퇴하고 나서는 많이 구박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의 지금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쳤죠?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어릴 때 엄마가 따뜻하게 뭐 이렇게 간식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18살, 16살인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이쁘다고 해주고 그런 언어를 주니까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쁨을 줘서 걱정이긴 하지만. 남편분하고는 좀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우, 이제야 제 마음도 기분이 좋네요. 예? 나만 빵점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만 빵점이면 좀 그렇잖아요. 친구도 뭐 과목 중에 하나는 좀 한 50점 나와야 나도 좀 우리가 같이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알았어요. 더 깊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 호흡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남편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저 혼자 왔거든요. 저 처음에 공연을 오고 혼자 이렇게 왔는데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너 왜 거기 가?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제 좋은 마음에 힐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을 선택하실 때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았어. 네. 그러면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도 보통 다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희 아빠는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26에 결혼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반대를 했겠죠. 26에 결혼한다 하니까 어쩜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 뉘앙스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쩌면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데려왔어 이거예요. 어쩌면 네 애비 같은 애를 너도 데리고 왔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한 7대3 정도의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로. 네. 후자로. 외형도 그렇고 사람 됨됨이는 너무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저희 가족과 같은 사람을 원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살아보니 네. 선생님 연기자 아니세요? 혹시 제가 지금 느낌이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들으셨죠? 내가 그런 평온한 데서 사니까 나도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손 드신 분 한 6, 7분 된다고요? 평온한 집에서 나는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자랐다. 지금 오늘 400명이 넘게 왔는데 6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종시설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재소자 모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400명이면 50명은 나와요. 평온한 집에서 자랐다. 근데 지금 오늘 그리고 제가 제 강연을 많이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제 강연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보면서 참 쟤도 나랑 비슷하게 살아왔네. 그럼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네덜란드고 태어나 보니까 70%가 60%가 산인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고 태어나 보니 가족 구성원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태어나 보니 내 몸에 장애가 있고 사건 사고로 장애가 생기고 이별을 하고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라는 자전거를 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나온 게
기아가 나온 거죠. 기아 자동차에서 뭐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기아예요. 기아가 좋은 건 앞에 3단, 뒤에 8단이거든요. 그러면 38에 21이요? 38에 21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38에 24단. 그러면 해방촌 언덕 다 갈 수 있어요. 내려갈 때는 픽시 자전거보다 기아를 저단으로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래서 그때 내 삶이 이렇고 이렇다면 내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픽스, 고정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나 전에 사랑받던 거에서 고정. 나 전에 돈 있었을 때 그 느낌으로 고정. 나 전에 유명하고 잘 나갔었을 때 그 생각으로 고정. 그리고 삶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받고 자라는 세상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 위험해지거나 두 번째 아예 진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삶 자체가 내가 끌고 가야 할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안 바꾸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하니까.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옛날에 이대 나왔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똥배 나온 거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돈 많이 벌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 그 차 탈 때, 그때 나 돈 그렇게 쓸 때, 그때 나 그렇게 좋은 옷 입을 때, 그때 인기 얻었을 때, 거기에 픽스 되려고 하니까 삶 자체가 기아 없는 자전거를 대한민국에서 타는 거랑 똑같구나. 그러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면 되겠구나. 그게 마음의 기어를 조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살다가 평지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덜란드처럼. 과속할 일이 없으니까 이만큼 밟아도 사고 안 나게 밟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된 삶은 브레이크 안 잡으면 삶이 큰 사고 나요. 특별히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유명했다가 안 유명해질 때.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되게 예뻤어. 근데 나이 먹고 그 이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나요? 이뻐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나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나요? 이쁜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골이 깊거든요. 그때 골을 두려워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려갈 거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삶은 요즘 어떠신 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는 변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픽스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내 잘 나갈 때만 생각해요. 내 젊을 때만 생각해요. 나 능력 있을 때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산을 넘을 수 없죠. 그리고 삶은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죠. 근데 갈아야 할 길이 멀으면 이 자전거 어떻게 버리고 싶어요? 너무 무거우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버리고 싶어요?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모르면 이해라도 하지? 속으로 다 생각해놓고.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이 관계를,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무거운데 어떻게 이걸 들고 가요? 타지도 못하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데. 그러니 환경을 바꿀 수 없고 지금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가장 용이한 건 마음의 기여를 바꿔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